복숭아나무 전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년도에 나무가 좀 부실해 가지고 가지가 많이 안 나왔고, 이쪽은 나무가 영양분을 많이 뺏어 먹다 보니까 좀 충실하게 나왔는데요. 이거부터 전제해서 모든 복숭아는 직립으로 된 거는 거의 다 잘라야 됩니다. 단 자를 때 내년에 예비지 좀 하나 정도 두고서 이게 잘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게 내년도에 열매가지 형성되고 이건 노후화되면 다시 이렇게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비라 두고요. 예, 올해도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해서 요것도 잘라주고, 대략 가지 한 뼘 정도 됐을 때, 왜 이걸 두냐면 이 원 둥치는 모체입니다. 모체. 이 가지는 자식들. 이 모체가 자기 자식을 10개밖에 키울 수 없는데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충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데, 단 이게 복숭아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복숭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눈이 2개씩 있는 거, 요거는 반드시 복숭아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는 반면에 여기처럼 이렇게 하나 되는 거는 그냥 잎으로만 피지 꽃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항상 전정할 때는 딱 이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라낼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이쪽으로 이것처럼 이쪽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여기서 꽃이 피면서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나무는 여기서 자르면 모든 영양분이 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맨 끝 눈에서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자르면 눈이 이것처럼 이렇게 크겠죠. 요런 게 지금 가지 열매 가지고 아주 충실합니다. 왜냐면 굵은 것보다는 가늘한 게 나오는 영양분을 가장 많이 흡수를 해서 나무 이렇게 휘면 모든 영양분이 자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게 평지 같으면 올라가서 내려가기 좋은데 왔다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단 열매가 달렸을 때는 얘는 소락의 영양분을 먹게 되겠죠. 올라가면서 얘가 그러면 나무로 크는 영양분을 가지 않고 모든 게 영양분이 열매로 커지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서 이게 가지가 펴지게 되죠. 모든 과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굵은 것에 두게 되면 열매는 물론 실하게 처음에는 실하게 나는데 컸을 때는 이 나무가 굵어지면서 복숭아 꼭지를 내려 떨어집니다. 이거는 굵어지면서 나중에 이게 크다고 보면 가지가 이렇게 펴지게 되겠죠. 뿌려지면서 충실한 과일에 항상 당도 높은 맛 좋은 깔이 좋은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내년에 둔 하나의 그 예비지입니다. 예비지. 내년에 올해 이 많은 거를 이런 식으로 전지를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서 또 다시 또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아상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상 처리를 해주면, 왜 아상 처리를 해주는 목적이 뭐냐면 영양분이 흘렀을 때, 영양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딱 멈춥니다. 여기서 딱 자르면 그럼 여기 가는 영양분은 반드시 어디로 가겠어요? 눈으로 나오죠. 그럼 내가 내년에 필요한 열매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은 상처 내는데 병 안 걸리냐, 사람이나 나무나 똑같이 자기 상처를 하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처를 하게 되면 여기 눈이 튀어나온 것 동시에 얘도 튀어나오면서 모든 이 영양분을 치료를 합니다. 이게 먼저 나오고 같이 치료를 하면 다시 내년에 예비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0cm마다 하나씩 해서 예비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숭아는 위, 완전히 아래 잘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자르면 햇빛이 투시, 이파리 광합선작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숨을 쉬고 모든 것이 숨을 쉬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햇빛도 많이 바라보고, 그러니까 잎은 나무는 우리가 먹는 그 식량처, 아침 저녁 먹는 식량처럼 잎으로 해서 광합선작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공급을 받아서 뿌리로 내려가게 만들어서 다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충분한 햇빛 투시가 있어야 열매가 달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끝부분,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잖아요. 고수차 타기 싫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야굵게가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저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르면 다시 이렇게 크겠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여기서 가지가 몇 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돼서 형성이 돼서 이것처럼 내년에 크면 다시 이렇게 전정을 해주면 하나의 복숭아의 전정. 이 방법은, 이 전지 방법은 복숭아나
대추 같은 경우는 자르지만, 이 복숭아 위에는 딴 걸 복숭아나 다른 걸 하기 좀 안 됩니다. 이거 복숭아만큼만은 반드시 이 접목을 하셔야 되고, 대추는 바짝 잘라서 눈을 하나만 받아주면 배추는 그 나오는 이파리에 꽃대가 물고 나오기 때문에 열리게 됩니다. 이 원 가지를 두게 되면 대추 같은 경우에는 많이 피지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체에 있는 영양분을 워낙 자식이 많다 보니까 모체가 살기 위해서 자식은 떨어져요. 사람은 자식을 살리고 본인이 죽는데, 나무는 자식을 죽이고 나무가 삽니다. 거꾸로. 그러기 위해서 대추나무는 눈에 하나 두 개 다 주고, 복숭아는 이렇게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지해서 다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한 10여일 걸려서 전지한 걸 다 웃가서에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왜 안 되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뭐 여러 지인들 물어봐도 해도 상담을 가서, 이게 전지법은 저에 대한 독창적인 거지 평균화된 건 아닙니다. 복숭아 전지는 각 개개인마다 다 틀리고 자기가 노하우에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지를 딱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걸 잘라야 될까요? 한번 제가 자르기 전에 보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불명이 위에 뻗은 거, 밑에 뻗은 거는 자르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파리가 피면 여기서 열매 가지가 열리는 거를 이파리가 그늘져서 얘가 광합성 작용을 못한다. 쉽게 얘기해서 식량을 막는 거죠. 자, 이거 잘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가. 여기에서 분명히 꽃이 하나 피면 하나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달게 되겠죠. 영양분이 너무 많이 여기 달아 있어요. 여기 답해서 여기 있는 영양분은 가지 않겠죠. 저라면 내년도 올해 꽃눈이 몇 개 없으니까 올해를 위해서 여기를 잘라주겠죠. 일로 자르면 운이 이렇게 튀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막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아래로 뻗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이건 도태돼야 할 나무니까요. 자, 이것도, 자, 보십시오. 이걸 봤을 때, 배를 봤을 때, 저는 나름대로 보시 생각했죠. 저는 이걸 이렇게 자릅니다. 복숭아 가지는 항상 20cm에서 25cm 사이 가지, 가늘한 가지가 가장 좋습니다. 당도가 높고. 이거는 여기서는 하나만 커서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방해꾼이잖아요. 영양분을 뺏어 먹는,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죠. 자, 자르고 여기서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했잖아요. 어떻게 짜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옆으로 뻗게 하기, 일로 뻗게 하기, 일로 뻗게 해서 일로 뻗으면 가지가 일로 많이 나오니까 이 나무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리죠. 나무가 이쪽 안이 이만큼 틀어서 이렇게 커지겠죠. 이게 커진다는 거는 방향하는 거든 나무를 하나 찍어서 해주면 어떻게 크냐면, 새순이 커서 이렇게 커지겠죠. 여기 됐으면 이쪽으로 커지게 되면 얘하고 싸움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공간이 넓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서로 지들이 상부상조를 하겠죠. 내년에 가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비우, 이것도 너무 배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인들이나 나눠먹기 위해서 많이 되지만, 원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이걸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충분한 통풍과 충분한 햇빛, 충분한 이 가지에서 받는 영양분을 골고루 사이좋게 형제들이 나눠먹게 돼 있었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얘가 10개가 올라오는데 13개, 4개가 자식들이 먹게 돼 있잖아요. 잘라서 도태시킴으로써 골고루 크게 영양분, 햇빛이 모두 광합성이 원활하게,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옆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복숭아 열매 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욕심은 처음 하시는 분은 분명히 두겠죠. 그러나 저는 잘라냅니다. 제가 이제 게을러 가지고 봉지를 못 찍었는데, 자, 여기서 두면 이거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제 원래는 예를 들어서 하지만 저는 이렇게 펴요. 왜 미시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수히 공간이 확보가 많이 돼 있잖아요. 햇빛을 받고 맘 놓고 바라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도 당연히 여기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거는 올해 2개 내지 4개 정도 달아서 열매를 따먹고 내년에는 피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햇빛이 풍성하고 모든 그 영양,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나무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 동화작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숨을 쉬는 공간이 넓잖아요. 이게 있음으로써 이쪽은 이파리에서 그늘지겠죠. 얘들이 10개를 먹으면 얘들은 3개, 4개, 5개
똘똘한 놈은 6개까지 먹겠죠. 그렇지만 10개 먹는 놈하고 6개 내지 5개 먹는 놈이 과연 이게 어떤 게 좋을까? 이게 좋겠죠. 그러나 이거는 어차피 이 공간에 너무 많이 공간을 차지하고 얘는 필요 없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 이 가지가 올해는 충분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외에 여기도 저는 이렇게 잘라버리죠.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이파리가 많이 피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들어와도 겨우에는 100이라 그러면 20% 30%. 자, 이것도 저는 잘라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조건 자르라고. 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예비지를 내년도 예비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공간이 멀기 때문에. 이거는 자르는데 왜 자르냐면, 자, 이건 나무가 60대 중반 되는 거고, 이거는 30대 40대입니다. 이거는 20대 초반. 자, 그러면 힘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이게 더 많겠죠. 과감하게 잘라야죠. 이거 열매 안 열릴 건데, 이게 열매 열리면서 그게 얼마나 커지냐 그러면 이 정도 이상 굵어집니다. 열매가 달리면서도. 그래서 나무가 이 정도 낭창하게 컸을 때 자꾸 내년도에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원래 잘라야 되지만 두는 거고요. 자, 여기는 자,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지주대로 세워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자, 예비지 내년도를 위해서 눈이 하나도 없지만 반드시 눈은 터오게 돼 있거든요. 나무 수정상. 자, 자릅니다. 이렇게. 여기서 가지가 다시 터서 올라가면 이런 형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본인이 살기 위해서 가지를 품고 이파리를 품어서 내년도 열매를 충실하게 맺혀주기 위해서 여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의 헛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여기서 열매를 보충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서 못 먹는 영양분을 여기서 다 뺐잖아요. 그러면 얘가 10개를 먹어야 되는데 10개를 왜 뺐단 말이에요? 나무가 안정적으로 밸런스가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없고 이거 10개 먹어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굵어서 클 건데 밸런스가 맞으니까 얘가 알맞게 어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커져서 딱 형성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다시 내년에 딱 되겠죠. 그러면 다시 내년도 예비지를 둬서 다시 열매 가지를 맺는 겁니다. 복숭아는 반드시 그해 년도 나온 가지가 다운돼 꽃을 충실하게 뭅니다. 1년 묵은 가지는 절대 꽃은 피지만 열매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걸 유념해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전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심하고 비가 기온이 불안정해가지고 뿌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도 충실하고 잎도 튼튼합니다. 이 뿌리에 관한 영양분 충분하게 주는 거는 저는 이 사람을 따지면 한약을 비유합니다. 뿌리도 한약을 먹듯이 미생물이나 영양분을 뿌리 밝은이나 충분히 줘서 활동성이 있게 해줘야만이 자식도 튼튼하게 키우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둔너 있고 병원에 가시면 자식들 잘 못 먹고 살겠죠. 나무도 똑같아요. 이 모든 나무 뿌리가 자식이라도 활발하게 운동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충실하게 맺을 수도 없고 이파리도 그냥 마지못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은 뿌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배수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뒤에 우리 이제 공부님이 같이 전전을 해주시는데, 이걸 아까 설명한 비율대로 하실 때 요거는 이제 제가 안 하고 저희 공무부님이 좀 나이가 욕심이 많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자르는데 우리 공무부님은 좀 많이 두시는가 봐요. 자, 이거는 이 방법이 배열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완성된 전지인데 저희 공무부님은 어떠면 이걸 2차 전지를 하고 2차 전지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처음에 했을 때는 완벽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다음에 보게 되면 제 판단컨대 이 나무는 비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나무가 모든 이게 서로 싸움이 되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빌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배열이 어찌 됐죠. 여기도 거의 가운데 거 하고 밑에 거는 이런 도장지 특이한 경우만 거의 다 옆으로만 다 뽑아져 있잖아요. 그죠? 모든 나무는 이 위로 뽑는 거는 모든 햇빛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절대 금물입니다. 아래나 위나 옆으로 뻗지는 게 좋죠.